별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강의 한번 들어보자. 별 파트는 좀 새로운 내용인데 아마 처음 들을 거야. 처음 들을 거고 우리가 하늘 또는 별, 우주 이런 걸 연구할 때 우리가 우주로부터 또는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냥 빛이야, 빛. 그죠? 빛밖에 안 들어오잖아. 뭐 들어오나요? 소리 들려? 맛이 느껴지나요? 아니잖아. 자, 빛을 전해주는데 눈에 보이는 빛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도 전달해 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의 대표적인 게 전파 같은 것들이래. 전파도 일종의 빛이거든요. 곧 배우겠지만 전파도 일종의 빛의 일종이야. 빛의 일종이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었던 적외선, 자외선 전부 빛의 종류에 속합니다. 자, 우주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적외선, 자외선, 전파, 마이크로파 다 오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모두 관찰하는 게 뭐 전파 망원경 들어봤나요? 전파 망원경이 그런 어떤 전파 형태로 오는 우주에서 오는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장치들이에요. 뭐 어쨌건 한마디로 말하면 다 빛입니다. 빛이야. 눈에 보이는 빛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냐가 중요한 거지 전부 빛이라는 정보밖에 몰라. 근데 그 빛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 별과 나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럼 여러분들 하늘의 별을 딱 본다고 생각해봐. 아, 100만광년이네 쟤는. 어떻게 알았어? 딱 봐봐 100만광년이잖아. 이거 알 수 있나요? 우린 몰라요. 그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어떻게 측정했는지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또 별을 자세히 관찰하면 별의 색깔이 있죠. 색깔. 눈에 보이는 어떤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통해서 저 별은 표면 온도가 이 정도쯤 되겠네 해서 온도까지 알아냅니다. 자, 색깔을 가지고 온도까지 알아내게 돼요. 자, 그렇게 뭐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그리고 온도를 알아내는 기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스펙트럼이라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의 종류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1 과정 통합과학에서 배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게 처음 시작선상에 있는 게 바로 오늘 배우는 것이 그 배경 지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고등과정에서 이거 안 배웁니다. 전혀 안 배워. 뭐 연주시차 이런 거 안 배워. 너희들 다 알고 있지? 라는 전제하에 그냥 시작합니다. 그냥 시작해. 그래서 중3과정에서 이 과정을 빼면은, 이 과정을 빼거나 이 과정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은 아마 조금 고1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배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연주시차 얘기를 할 건데, 자, 연주시차. 시차가 뭐냐면, 시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펜이죠, 펜. 펜을 이렇게 앞에 두고서, 왼쪽 눈을 감아봐. 치명적이야. 윙크. 왼쪽 눈을 감아봐. 그럼 이게 어딨나 봐봐. 자, 앞으로 화면이라 보고, 어딨나 보고, 반대쪽 눈을 감아봐. 움직였죠? 이렇게 움직이죠?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그지? 물체가 움직이잖아요. 탕탕 움직이죠? 이게 멀리 있으면 조금밖에 안 움직여. 해봐. 근데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이해됩니까? 보여요? 멀리 둘 때는 이게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는데 가까이 두면 이게 둥둥 움직이죠? 그게 바로 시차입니다. 이걸 통해서 얘가 움직이는 이 각도를 이용해서 얘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이 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이 거리 측정 방법을 오늘 두 가지 배울 건데 첫 번째가 바로 시차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하고 바로 뒤에서 배우는 별의 등급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시차를 이제 방금 이런 게 시차야.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물체가 어딘지가 달라 보이는 게 시차라는 걸 하고 있고요. 책에서도 시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가 본 나무는
그 건물의 오른쪽에 보이고 나가본 나무는 건물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걸 시차라고 한다는 거고요. 이 시차를 우주에 적용해서 연주 시차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연주 시차는 개요가 이렇습니다. 개요가 맞춰줘. S로 시작하는 별이야. 태양 정답. 태양이 먼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죠. 공전을 합니다. 공전할 때 지구가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 두 군데를 볼 거야. 1번 위치에 있을 때, 2번 위치에 있을 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몇 년 걸려요? 1년 걸리죠, 1년. 그래서 1년 동안 달려가면서 시차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달려가면서 시차를 계산하는 뜻으로 1년 동안 달릴 주자입니다. 1년 동안 달려가면서 시차를 잰 거야. 연주 시차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정확히 1년은 아니고 바로 여기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가면서 연주 시차를 잽니다. 몇 개월 걸려요? 6개월 걸리겠죠. 절반 두니까. 만약에 지금 1월달이라고 한다면 얘는 7월달이 되겠죠. 7월달. 자, 6개월에 걸쳐서 어떤 별을 볼 거야. 잘 봐. 어떤 별. 자, 그 다음에 설정할 게 있는데, 우리가 하늘을 딱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별들이 저 별은 앞에 있고 저 별은 뒤에 있고 이게 느껴지나요? 아니죠. 그냥 어떤 한 공간에 쫙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공간, 별이 마치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공간을 선생님은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박혀 있는 공간을, 이걸 가상의 공간이라 하는데 여기를 천구라고, 하늘에 떠 있는 커다란 구, 천구라는 공간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까이 있는 별 하나를 설정을 할게요. 또 멀리 있는 별 하나를 설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이걸 A라는 별이라고 하고요. 멀리 있으니까 조금 슬프니까 이 별이라고 할게요. 자, A별과 이 별이 있을 때, 얘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다는 게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요. 그냥 하늘을 보면은, 그치? 별빛은 분명히 오고 있는데 누가 가까이 있고 누가 멀리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걸 6개월 간격으로 그 별을 관측하면 좀 다릅니다. 봐봐. 먼저 첫 번째 A라는 별 볼게. A라는 별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잖아.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1월 달에 측정했을 때 A라는 별은 어디에 있냐면 딴딴딴딴 그려서 바로 여기에 천구상에 이곳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그 별을 보면은 땅땅땅땅땅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별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별이 왜 안 움직입니까? 자, 이건 이렇게 설명할게요. 봐봐. 이 책상 위에 개미 한 마리가 돌고 있어요. 보이나요? 착한 사람은 보여요. 보이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두 명. 안 보여! 알았어, 미안해. 아무튼, 개미가 돌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개미가 도는 게 보이죠? 그죠? 개미가 미쳐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크게 돌아요. 이걸 자전과 공전으로 표현한 거야. 개미가 자전하면서 고개 공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우와! 얘가 돌고 도네? 그죠? 자전 공전을 다 하네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아주 높이, 저기 롯데월드 타워, 그죠? 100 몇 층이야. 거기 위 꼭대기 올라가서 이 책상을 바라본다고 상상해봐. 개미가 어떻게 보일까? 책상 자체가 점으로 보이겠죠? 그 위에 개미는 그냥 점이죠? 그거야. 별은 너무 멀리 있어서 거기서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할지 몰라. 하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게 별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모든 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멀리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박혀있는 것처럼 보여야 해, 원래. 그래서 이 A라는 별을 그냥 박아놓은 거예요. 빵 박아놓은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실제 별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태양 안 움직이는 거잖아. 태양 자전합니다. 태양도 우리은하 알아요? 우리은하의 중심을 중심으로 돌아요, 크게. 태양도 공전합니다. 태양도 자전 공전해요. 근데 저 멀리서 태양을 보면
그냥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방금 설명한 요 이유라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모든 별들은 그냥 딱 그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이게 기본적인 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박혀있는 A를 중심으로 이제 1월달과 7월달 측정했더니 이 녀석이 이만큼 움직였죠. 그때 얘가 여기 있던 녀석이 이렇게 움직인 각도, 이만큼 각도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시차라고 불러줍니다. 시차. 꽤 크죠? 시차 꽤 크죠? 자, 시차.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별 되게 멀리 있잖아. 자, 1월달에 이별을 보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이별은 이렇게 해서 이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다시. 근데 7월달에 이별을 보면은 땅땅땅땅땅 해서 이별이 비슷한 위치에 있네요. 요쯤에 이별이 나타납니다. 얘는 여기 있던 게 이만큼밖에 안 갔네요. 그죠? 시차가 어때요? 조금 작죠? 그죠? 작습니다. 바로 요 각도가 크면 가까이 있네. 퉁퉁 움직인 거. 그치? 각도가 작으면 멀리 있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시차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겠네 라는 것만 이해해주면 돼요. 그 다음 연주시차는 뭐냐면 시차를 반을 잘라 퉁 자릅니다. 시차를 반 자른 여기 이만큼을 연주시차라고 불러줍니다. 시차를 반 자른 개념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시차하고 연주시차는 비례 관계에 있겠죠. 시차가 크면 연주시차도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비례 관계니까 연주시차, 시차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연주시차를 재는 방법을 지금 배웠고요. 이제 연주시차하고 별까지의 거리를 좀 볼 텐데 보자. 별까지의 거리. 별의 거리를 기호로 R이 할까요? 별까지의 거리 R이라고 한다면 단위가 있는데 파섹이란 단위를 사용해요. 몇 파섹이다. 파섹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별이 10파섹 거리에 있다. B라는 별은 더 멀리 있죠. 20파섹의 거리 있다. 이런 식으로 파섹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파섹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이 파섹을 정할 때 봐봐. 거리는요. 시차가 크면 손가락 봐봐. 시차가 크면 거리는 짧죠. 맞죠? 가깝잖아. 숫자 값을 봤을 때 숫자가 작아집니다. 시차가 크다. 이거죠. 시차가 크면 거리는 가까운 곳에 있는 거죠.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하고 연주시차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반비례 연주시차. 연주시차와는 반비례 관계니까 연주시차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연주시차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별의 거리가 10파섹이 나오려면은 연주시차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 여기가 0.1 나오면 되겠죠. 0.1분의 1 하면은 10 나오는 거죠. 그치? 0.1초라는 초는 안 배웠지만 0.1이라는 각도를 가지면 여기가 0.1이라는 각도를 가지면 10파섹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B라는 별은 우리가 20파섹으로 설정했죠. 문제, 연주시차가 크게 측정돼야 돼? 작게 측정돼야 돼? 연주시차 작게 측정돼야 되죠? 얼마로? 얘가 0.05초로 측정돼야 20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잘못한 거 아니지, 쌤? 기사님 본 거야? 그래서 더 작게 측정되어야 20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주시차가 작아야 거리가 더 멀게 측정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는 0.05라는 각도로 측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주시차를 알면 거리를 알 수 있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지만 연주시차의 한계점도 있는데 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까지를 비교적 좀 가까이 있는 별, 다시 말해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각도 차이가 나는 별이 있을 때 그것만 관찰이 가능해요. 근데 대부분의 별들은 진짜 멀리 있거든요. 진짜 멀리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별, 슬픈 이별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어서 거의 천구에 가깝게 이렇게 배치된 별이 있다고 써봅시다. 시별. 그죠? 그냥 나온 대로 한 거야. 별 의미는 없습니다. 시별이 있으면요. 얘는 봐봐. 1월에 봤을 때 어떻게 보여?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7월에 봤을 때 어디 있는 것처럼 보여?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 각도가 거의 어때요? 각도가 거의 없죠. 이런 건 측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으면 시차 자체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연주시차라는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시차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한계점이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거입니다. 알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비교적 가까이 있는 별들은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뭐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섹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거리의 단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건 잘 알고 있죠. 킬로미터죠. 이거는 우주에서는 쓸 수 있어. 잘 못 쓸 것 같아요, 그죠? 우주의 뭐 별까지 거리 이런 걸 측정할 때 센티미터를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굴 쓰냐면요. 자, 대상이 누구냐면 빛을 이용합니다. 빛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잘 들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어마어마하겠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 light year, 그래서 1광년이라고 설정합니다. 1광년. 광은 빛이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설정을 해요. 1광년. 1 light year라고 표현합니다. light year. 광년이라는 뜻이야. 광년. light year. 3.26 light year가 1파섹이라고 정해요. 3.26광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3.26광년을 1파섹이라고 정의합니다. 1파섹. 여기 적용하면 그러면 여기서 1파섹이 나오려면 연주시차가 얼마여야 돼? 1초여야 되죠? 1초. 그래서 연주시차가 1초인 녀석. 초라는 단위 써요. 도보다 더 작은 각도야. 1초, 1번 6만 쓰는데 아무튼 1초라는 각도가 나오면 1파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야. 1파섹이란 이거 1초로 만드는 거리.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간 거리에 있는 그 별이 정확히 연주시차가 1초가 나오더라는 걸 실험적으로 봐서 그걸 설정을 한 겁니다. 왜 굳이 3.26광년이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1초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리라고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10파섹은 몇 광년이야? 32.6광년이 되겠죠.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간 게 10파섹이라는 거리입니다. 10파섹 기억하세요. 10파섹은 조금 있다가 이제 등급 계산할 때도 쓰일 거리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설정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설정 방법이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설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있죠, 이거. 지극히 인간 기준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1AU라고, IU 아닙니다. 1AU라고 설정을 해서 이게 1이라면 너는 하나, 둘쯤 되겠네요. 얘는 2AU 거리에 있다.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거리 측정 단위가 또 있어요. AU라는 단위, 천문 단위라고 불러주는데 1AU라는 단위가 지구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모든 천체들이 몇 AU 거리에 있는지 이걸 기준 잡는 거죠. 이걸 기준 잡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에는 1파섹이 20만 6,265 AU다 써놓고 있는데 별 의미 없고요. 그냥 1AU는 1 AU 뺀이 나왔죠. 여기 곁까지 3번에 나왔습니다. 1AU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를 1AU로 정해서 거리를 재기로 약속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읽을 때는 그냥 천문 단위, 1천문 단위라고 불러줘요. 1천문 단위가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다. 1 라이트 이어, 1광년이다 라고 불러줘요.
이런 용어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된 것 같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별의 밝기 내용 좀 해볼게요. 칠판 정리 좀 하고. 찍은 건 쌤이 톡방에 올려줘요. 추워? 추워서 이건가? 알았어요. 나도 일단 쌤은 좀 더워서. 자, 봐봐. 여기서 계유가 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굉장히 밝은 별이야. 근데 굉장히 멀리 있어. 그럼 어둡게 보입니다. 맞죠? 근데 굉장히 어두운 별인데 코앞에 있어. 어떻게 보여? 밝게 보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거야. 실제 밝기가 있고 겉으로 봤을 때의 밝기가 있습니다. 실제 밝기가 있고 이 별은 진짜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뜨거운 별이에요. 굉장히 밝은 별인데 멀리 있다 보니까 어둡게 관찰되는 그런 별이 있다는 거야. 반대로 실제로 굉장히 어두워. 완전히 엄청 어두운데 엄청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밝게 측정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별의 밝기의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을 배울 거예요. 자, 그때 일단 별의 밝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 별은 3차원 공간에 떠 있잖아요. 2차원 평면 아니죠. 3차원 공간에 떠 있기 때문에 얘가 백의 에너지를 방출을 쫙 하고 있다면 한쪽 방향으로 백의 에너지 방출하고 있다면 이게 3차원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 나갈 겁니다. 그죠? 백의 에너지가 쫙 뻗어나가는 그 개념을 상상해 보세요. 자, 그때 얘로부터 거리가 R이라는 거리에 이만큼의 면적을 준비하고 여기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내 온몸을 통과하는 별빛을 다 모으면 얼마일까? 다 통과하니까 100이 통과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내 온몸을 통과하는 별빛은 얼마다? 100이 여기를 쫙 지나가고 있는 거야. 100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보이면 100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자, 이 두 번째 설정이야. 그럼 거리가 2배로 멀어지면 이렇게 거리가 2배만큼 멀어진 여기는 공간이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얼마로 퍼지냐면 4군데로 이렇게 잘라지게 됩니다. 보이나요? 4군데. 그 중에 나는 어디 서 있어야 돼? 그 중에 한 군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통과하는 별빛은 얼마밖에 통과 못합니까? 25밖에 통과를 못합니다. 맞죠? 4분의 1. 나를 통과하는 별빛은 25입니다. 무슨 말이냐? 별이 뿜어내는 에너지가 100이라면은 거리 아래에서는 그냥 에너지를 다 받는다면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에너지는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4분의 1로. 같은 이유로 거리가 만약에 3배만큼 3R로 벌어지게 되면은 여기는 공간이 얼마로 커지냐면요. 이렇게 9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 중에 난 어디 서 있어? 한 군데에 서 있겠지. 나를 통과하는 빛은 9분의 1이 되겠죠? 100에 대한 9분의 1만 잘 통과하겠죠. 에너지가 얼마로 약해졌어? 9분의 1배로 약해졌죠. 여기는 4분의 1배로 약해졌죠. 거리가 2배일 때는 4분의 1, 거리가 3배일 때는 9분의 1. 뭔가 느낌 안 오나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에너지가 떨어져. 이 에너지가 곧 별의 밝기라고 본다면 별의 밝기 역시 2배 멀어지면은 별의 밝기가 4분의 1로 어두워지고 3배 멀어지면은 별의 밝기가 9분의 1로 어두워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별의 밝기가 어떤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 얘가 몇 배만큼 멀리 떨어졌는지 이것도 알 수가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는 어떤 관계식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쵸? 관계식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책에서는 그냥 2배 멀어지면 4분의 1배, 3배 멀어지면 9분의 1배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별의 밝기는 별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밝기는 뭐에 비례한다?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써주겠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까지만 써주고 있어요. 됐나요? 자, 개념 체크 문제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여기 빈칸 채우기도 해야 되고요. 문제도 풀어야 됩니다. 해볼게요.